로프트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어떤 거예요? 단면을 여러 개 만든다는 거죠. 여러 개의 단면을 만드는데 첫 번째 단면은 뭐 맨 밑에 첫 번째 단면은 한 100 정도로 가로 세로 100 정도로 정사각형으로 요 100짜리 만든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요 단면 간의 거리를 한 50 정도로 해가지고 단면을 한 뭐 3개 정도 요렇게 더 추가해서 150의 높이가 되게, 최종적으로 150의 높이가 되게 뭐 하면서 편집하면서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면마다 각도를 변경하면서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각형 단면들을 가지는데 요게 뺑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로프트 피처를 만들면서 항아리, 각진 항아리, 그런 식으로 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세 파트 들어갑니다. 열려라, 참깨. 자, 세 파트를 실행을 했고요. 윗면 평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먼저 이제 정사각형을 윗면 평면에 스케치할 때 정사각형을 먼저 그린다고 했죠. 사각형 그리기 도구 중에서 어느 게 적당하겠어요? 중심사각형이 스케치로 적당하죠. 자, 윗면 평면에 이렇게 중심사각형을 가지고 그렸어요. 자, 얘네들을 정사각형으로 만들려면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개의 모서리, 두 개의 변, 요거 길이를 동등으로 바꾸는 것도 있겠고, 또는 이 보조선을 갖다가 두 개를 선택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또 돼요? 수직. 그렇습니다. 요 보조선을 두 개 선택해 가지고 수직 구속으로 정사각형 만드는 걸로 왔어요. 그러면 지능형 치수로 이제 또 갑니다. 지능형 치수로 가는데 한 변의 길이를 잡기 위해서 두 선분을 선택해 가지고 간격 치수로 요거 100은 좀 큰 것 같다. 잠깐만. 100은 좀 큰 것 같고 출력 시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 뭐 50으로 확 줄일게요. 요 단면의 크기를 50으로 줄였어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치수 확인하셨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스케치 종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등각 보기로 요렇게 놔둔 상태입니다. 스케치 종료하고 난 다음에 등각 보기. 자, 디자인 트리에서 요거 평면이 생성될 거를 보기 위해서 스케치된 거는 좀 아래쪽으로 정렬되게 화면을 해놨고요. 디자인 트리에서 윗면 평면에서 첫 번째 스케치를 그려놨었죠?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단면을 우리가 스케치할 거는 윗면 평면에서부터 옵셋된 애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 거로 빨리 옵셋 평면하기 갈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윗면 평면의 테두리에 이렇게 사방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 클릭해가지고 위쪽으로 드래그.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평면을 간격을 아까는 50으로 이야기했는데 한 3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옵셋 간격은 30으로 바꿀게요.
30 정도가 낫겠다. 30으로 바꾸고, 그리고 옵셋할 평면의 인스턴스 개수, 요거는 일단 넉넉하게 4개로 바꿔줄게요. 4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인스턴스 개수는 4개로 가고, 간격은, 옵셋 간격은 3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면을 4개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를까요? 자, 그러면은 뭐, 이 평면 1, 2, 3, 4, 요렇게 평면들마다 들어와 있는데, 평면들마다 요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평면 1에다가 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면 1에다가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헷갈리지 않게 어디다가 클릭해서 스케치 가시는 게 좋아요. 디자인 트리에서 요 평면 1, 요거 스케치 가는 게 좋죠. 자, 요렇게 스케치 왔어요. 면의 수직 보기 했습니다. 이거 중심사각형으로 가면 안 되겠죠. 각을 준다고 했어요. 각을 줄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세점 중심사각형을 쓰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세점 중심사각형을 주는데 어제도 또 해봤던 것처럼 앞선 스케치의 원점의 일치가 잘 안 되니까 바깥에다가 점을 찍으면서 2번 찍고 3번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심사각형 만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세점 중심사각형을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좀 기울였어요. 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이 보조선 2개를 선택해서 역시 정사각형은 계속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2개 선택해서 보조선 2개 선택해서 아니 뭡니까? 수직이었죠? 네. 수직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파트의 원점을 디자인 트리에서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그려놓은 세점 중심사각형의 센터점을 2번째로 선택해서 얘네 둘을 일치로 맞춰버릴게요. 일치. 자, 이거 왜 이렇게 디자인 트리의 원점을 선택하냐면 여기 거를 잘못 클릭하실까봐 디자인 트리의 원점을 클릭하는 스타일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거의 각도가 얼마가 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화면을 보기 위해서 그림을 도형 정렬되는 걸 보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꼭지점 하나를 클릭해가지고 꼭지점 하나를 클릭한 상태로 얘를 어느 방향으로 돌릴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지능형 치수를 주도록 할 텐데 요 선하고 앞선 스케치의 우측의 수직선 요거하고 지금 추가된 이 사각형의 요 선분의 각도를 한 20도로 맞춰 볼게요. 20도로 지능형 치수 이용해서 20도면은 좀 돌아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죠? 이제 좀 돌아갔네요. 자, 앞선 스케치는 사이즈가 50이었어요. 가로 세로 50이었어요. 그죠? 요거 어느 만큼 올라갔냐면 이게 30으로 이렇게 올라간 상태예요. 30으로 올라간 상태. 요 변의 길이는 뭐 넉넉하니 40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0 정도로 요 정도 크기로 갈게요. 자, 스케치의 치수들은 다 확인이 되셨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거 스케치는 종료하고 다시 등각 보기 이렇게 놔두고
지금 두 번째 스케치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디자인 트리에서 이번에는 평면 2 찾으셨죠? 평면 2에다가 스케치를 갈게요. 평면 2에다가 스케치를 갈게요. 자, 여기에다가 스케치 들어와서 역시 동일한 요령으로 세 점 중심 사각형 요거를 바깥에다가 일부러 그려 놓습니다. 되셨어요? 자, 요것도 정사각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보조선 2개 선택해서 직각. 그래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역시 동일한 요령으로 디자인 트리에 있는 원점을 먼저 선택하고 그려진 세 점 중심 사각형의 센터 요거를 다중 선택해서 일치로 구속을 할게요. 먼저 위치 구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꼭지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생각하는데 좀 전에 첫 번째 스케치의 요선하고 두 번째 스케치의 요선하고를 20도로 돌렸잖아요. 그죠? 20도로 돌렸죠? 요번에는 역시 기준은 뭡니까? 첫 번째 스케치의 요 선이에요. 요거하고 두 번째 스케치의 요 선의 각을 배수, 즉 40도로 이렇게 맞춰 볼게요. 40도로. 자, 그러면은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요거 요렇게 40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도형의 사이즈를 이제 정할 텐데, 여기서 조금 오므러들게 그렇게 가볼게요. 한 20 정도로 갑니다. 20. 위에서 약간 이제 커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요. 자, 40도 기울어졌고 정사각형이면서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0으로 같은 이렇게 스케치 됐죠? 그죠? 스케치 종료. 자, 그러면은 요거 등각 보기 요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상상이 가실란가 모르겠는데 요렇게 약간 볼록한 느낌이 나게 오게 하려던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면 3입니다. 여기에서 스케치는 약간 커져야 돼요. 약간 커지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래서 평면 3에 스케치 갑니다. 평면 3에 스케치. 자, 여기서 역시 스케치 가는데 요거 세 점 중심 사각형 요거는 이제 조금 빨리 이야기할게요. 요런 식으로 요거 딱 잡아놓고 두 보조선은 당연히 직각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원점하고 사각형의 중심을 일치로 맞추고 자, 꼭지점을 클릭해서 첫 번째 요 모서리로부터 얘를 20의 배수인 한 60도로 요거를 60도로 요렇게 돌릴게요. 치수는 잘 들어가시죠? 각도 치수는. 예. 자, 그러면 요거 해서 60도. 자, 그러면 60도까지 돌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요 사각형의 크기는 앞전에는 20으로 줄었다면은 요거는 30으로 다시 키우는 스타일로 갑니다. 자, 뭔 얘기냐면 얘가 요래 되게 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요렇게 되게 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치수를 다시 보여드리면 첫 번째 모서리에서
요 돌아가는 각도는 60도, 그리고 변의 길이는 30, 요렇게 되게 잡았어요. 자, 스케치는 종료하겠습니다. 뭐 요거 정도만 해가지고 잠깐 한번 테스트로 저도 볼게요. 여기를 순서로 이렇게 내가 클릭하는 위치로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데, 육각형으로 가도 좀 멋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만 잠깐 보여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로프트 해가지고 요 형상을 만드는 중인데, 요 정도 모양이면 좀 만족스럽네요. 그죠? 자, 그럼 다 같이 해봅시다. 자, 평면사는 뭐 지금 이렇게 프로파일을 단면을 만들면서 보니까 평면사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평면사는 디자인 트리에서 선택하시고 그냥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울게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그 평면 1, 2, 3가 디스플레이 계속 되고 있어서 좀 헷갈리게 만들죠? 자, 요거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평면 1을 클릭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평면 3을 이렇게 선택하면 1, 2, 3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숨기기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로프트, 보스, 베이스 할 때 내가 클릭하는 방향을 신경 쓰면서 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를 저는 클릭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클릭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더 틀어진 게 요 자리죠. 그 다음에 틀어지는 자리는 여기죠. 여기서 조금 헷갈려 보이네. 여기가 그 다음에 틀어지는 자리죠. 그죠? 요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좀 헷갈리시면 요렇게, 이게 더 헷갈릴까? 그냥 요렇게 넣고 다시 할게요. 자, 로프트, 보스, 베이스 갑니다. 첫 번째 프로파일 선택하실 때 요 모서리 선택하고요. 두 번째 요 모서리 선택하고요. 커서 보이죠? 여기. 세 번째는 여기 모서리 있죠? 요거 요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 모서리는 요거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프로파일에서부터 요렇게 커넥터가 연결되는 게 잘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거 그렇게 해서 로프트를 요거 만들었는데요. 로프트를 요렇게 만들었는데요. 얘에서 얇은 피처 기능도 사실은 어제 봤어요. 혹시 아까 보니까 얇은 피처 클릭한 사람이 있던 것 같은데 얇은 피처는 쓰지 마세요. 왜 얇은 피처를 쓰지 말라고 하냐면 얇은 피처 하는 순간 위아래가 빵꾸가 뻥뻥 뚫려버려요. 밑바닥이 없어요. 그죠? 얇은 피처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얇은 피처 쓰지 말고 자, 요렇게 덩어리로 요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단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확인 버튼 누르셨나요? 야, 요렇게 해가지고 독구리병하고 비슷한가요? 예, 아는 사람은 알죠. 자,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아직 요 기능에 대한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요거를 한번 땡겨서 연습해 볼게요. 안 해본 기능이에요. 요거 땡겨서 해볼 건데요. 쉘이라는 명령을 좀 땡겨서 해볼게요. 쉘은 뭐냐면은 솔리드 형상에 전체적으로 두께를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두께를 주는 것이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1mm 두께를 준다. 대신에
요 위에 면만 터지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가 빵꾸가 뚫리고 그러면서 얘 두께들을 1mm의 두께들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거 병이죠.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쉘 명령을 실행하고 파라미터 항목을 보시면 두께값 주는 거하고 제거될 면하고 미리 보기 표시하고가 있어요. 미리 보기 표시를 한번 눌러 볼게요. 체크했는데 아무 변화 없죠? 그죠? 노란색 미리 보기 뜨는 사람 없죠? 네. 두께값 조절하셨어요? 설마 벌써? 그러셨구나. 예. 현재 상황에서 미리 보기 표시했는데도 두께값 때문에 사실 미리 보기가 안 보입니다. 그죠? 요 두께값을 2mm는 좀 두꺼울 것 같고 출력 시간을 생각했을 때 노즐 프린터의 노즐 구멍의 배수로 해가지고 1.2 정도로 갈까요? 1.2 노즐 구멍의 배수인 1.2 정도로 가면 외곽 아우터쉘 한번 하고 이너쉘 한번 하고 그 정도는 가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필은 거의 안 하게 될 겁니다. 거의 이너쉘 쪽이 2줄로 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자, 요 상황에서 미리 보기 이제 정상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두께값이 적당해야지 정상적으로 보여야지 미리 보기 표시가 돼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두께값이 저만 요거 여러분 여기까지는 되셨죠? 저만 요거 다른 거를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상황에서 미리 보기가 안 보인다. 바깥쪽으로 사실 두께를 줄 수도 있거든요. 바깥쪽으로도 두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바깥쪽으로는 안 쓸 거고 다시 열어본 상태로 저도 맞춰 놓을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제거할 면인데 이 제거할 면을 아까 어디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피처의 윗면이에요? 아랫면이에요? 네. 피처의 윗면 요거를 제거할 면으로 윗면 여기를 제거할 면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뭐 물 붓거나 그럴 수 있게 뚫리는 거죠. 자, 제거할 면 요거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사기 그릇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아래가 좀 두껍게 만들어져요. 사실은 그런 거는 다중두께 세팅으로 사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너무 월반 많이 하는데 자, 다중두께 세팅 요 창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얀 색깔이죠. 클릭해 주세요. 파란 색깔로 바뀌었나요? 두께값을 다르게 주고자 하는 면을 내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어느 거다? 바닥면이에요. 바닥면 클릭해 보세요. 바닥면 클릭했더니 요게 바닥 클릭한 면 요거에서부터 지금 기본값 들어가 있지만 이게 10mm만큼 이렇게 두께가 차이가 나나요? 네. 10mm까지는 좀 심한 것 같고 4mm 정도만은 갈게요. 요거를 4mm로 바꿀게요. 4mm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요거 확인 눌러 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이 물체의 형상이 제대로 나왔는지 보시려면은 단면도 디스플레이 아이콘들 중에 단면도라는 거로 내부 형상을 볼 수 있다 했죠. 기본적으로 정면 평면 기준으로 보여주죠.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네. 그죠?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등각 보기 해놓고 저장을 일단 하시는데, 여러분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는데, 요거를
JAR 요렇게 이거 그 워터자라고 입력을 하기도 하는데 워터자라는 이름으로도 쓰는데 이게 뭡니까? 물 항아리라는 뜻이죠. 그냥 JAR 요렇게 항아리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한글로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프린팅용 파일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이 아니라 영문 파일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jar.part로 한번 저장을 했어요. 요거는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저장한 파일이죠. 즉 솔리드웍스에서 저장한 파일이죠. 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슬라이서에 바로 가져갈 수는 없죠. STL로 변환해야 돼요. STL로 변환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 번 더 갑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셨어요? 자, 파트 이름, 파일 이름은 들어가 있으니까 파일 형식만 뭐로 바꾸면 돼요? STL. 자, 출력용 데이터를 모델링 소프트에서 저장할 때 해상도 조절할 수 있다 했죠? 웍스에서는 어떻게 조절합니까? 이거 STL로 갈 때 옵션 버튼 누르면 되죠? 옵션 버튼 누르면 되죠? 요거 누르면 해상도 조절하는 항목이 여기 있었죠? 그죠? 찾으셨나요? 요 옵션 버튼을 눌러서 STL로 바꿀 때 옵션 버튼을 눌러서 요쪽에 해상도 항목에서 편차를 제일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오른쪽으로 맞춰 놓으세요. 그랬을 때 나는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원기둥이나 이런 거를 작업을 했는데 누구 거는 더 각지게 나오고 누구 거는 그나마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STL로 변환할 때 이 해상도를 메쉬가 촘촘하게 생기게 정밀하게 안 바꾼 거죠. 그죠? 그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에서 출력 형식은 당연히 바이너리로 가야 됩니다. STL 중에서도 ASCII 코드도 있는데 ASCII 코드는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바이너리로 기본값이 잡혀 있는 겁니다. 요거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바이너리가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하기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파트를 넘기는 단계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어셈블리로 출력용 파일을 STL 변환할 거예요. 그럴 때는 개별 파트를 따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를 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다 파트잖아요. 조립된 상태에서 바로 어셈블리 파일을 STL로 저장을 하면 큐라에서 열었을 때 얘네 자체가 다 열려요. 그러면은 뭐 출력을 바로 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트에 저장. 요거 클릭해 두세요. 미리. 자, 그러면 파일 저장하기 전에 STL 정보 보기 요거 체크돼 있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눌러서 저장 버튼 누르면 미리 보기가 또 뜰 거예요. 저장 버튼 누르면 정보가 이렇게 뜨죠. 삼각형의 개수는 저는 요게 삼각형이라는 게 뭡니까? 메쉬의 개수인 셈이에요. 최소 단위가 삼각형이죠. 메쉬를 만들 때 55만 2528개 이렇게 나오네요. 비슷한가요? 저랑? 네. 네? 55만 2530개로. 끝자리가 약간 틀리네요. 약간 커넥터 방향이 약간 차이가 있거나 뭐 그런 거로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파일 크기를 보면은 저거 이렇게 꽤 바이트 수가 있네요. 27메가, 2.7메가? 뭐 그렇게 되나? 뭐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얘를 눌러가지고 STL 변환을 완료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큐라를 한번 열어 봅시다.